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 형제 유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총선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자,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지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병립형 회귀냐 또 준연동형제 유지냐 놓고 의견이 뭐 팽팽했다, 뭐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좀 반발이 없을까 이런 예상됐지만은 만장일치. 어땠습니까, 의원총회에서는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대표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고요. 네네. 그 배경 설명을 듣고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그야말로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이 그랬어요? 예, 박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의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국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 연동형을 유지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서 법제를 도입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또 우리 전 당원이 투표를 통해서 전 당원이 의결했던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개혁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야말로 박수 소리 속에 이렇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뭐 치열한 그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의견이 좀 팽팽했을지라도 이제 일단 정해진 상황에서는 어제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께서요.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과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사실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때 이제 꼼수로 자기하고 비슷한 정당을 다른 이제 이 이름으로 창당을 하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 이 법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12월 18일 날 드디어 정개특위의 제1소위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이 상정이 돼서 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할 당시에 소위 위원장께서는 저쪽 그 국민의힘의 여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장이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들을 정리를 해서 단일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자 이 주장을 이제 계속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아니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지 말고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으로 이제 발표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는 게 옳았는데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이 결국에는 좌초되게 됐다.
그래서 잠깐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이 어떤 건 내용인가를 소개를 조금만 해드리면요. 예, 간략히요. 우선 이제 지역구의 50%의 그러니까 253석 중에 절반 가까이를 공천하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들므로써 비례 전문 정당이 창당되는 것을 막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 뭐 민영배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아예 통일된 전국적인 기호를 쓰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비례 전문 정당이 창당됐다가 선거 이후에 약간 꼼수로 합당을 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이게 흩어졌다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는 흡수 합당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당 보조금을 대폭 이제 감축하도록 하는 네. 이탄희 의원의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네네. 사실 그 법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정개특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고 민주당이 좀 책임을 돌리던데 이거는 어떤 반박을 하시겠어요? 본인들이 마음을 안 먹었던 거죠. 윤재욱 대표가 사실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금방 아는데요. 아까 그 소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네.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 그 본인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통과가 됐지요. 민주당은 통과시키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대례 회기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침대 축구를 했다는 병리평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침대 축구로 계속 일관하면서 실제 선거제 협상을 비롯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속기록 보면은 뭐 나와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한번 그건 따져보고요. 다 이제 우리 예. 대명천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 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셨던데 이게 어떤 점에서 다른지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4년 전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예.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공천 과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하신 말씀이 민주개혁 세력의 대연합 예.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이 민주개혁 세력이 연합하기 위해서 맏형으로서 네. 민주당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하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동의가 되는 네. 제 정당이나 제 세력들과 같이 연합정당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욕심꾸러기라서 민주당 혼자 이제 의석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1월 31일 날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위성정당이 이미 창당이 절차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방어 무기는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되 제 세력을 연합시켜서 전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만들어내겠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연합의 중심이 민주당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었던 네. 그런 이제 당의 형태와는 상당히 질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요. 요 질문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순번 관련해서도 네네. 이게 다른 어떤 그 연합하는 정당들과 협상을 해서 순번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연합 정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네. 이제 쟁점들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당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그러면은 비례대표만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정책과 가치 그다음 노선 이런 예. 부분도 좀 논의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연합 논의를 포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번은 그럼 어떻게 할 예, 것인지 예, 예. 이런 문제 등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핵심 주제들이거든요. 네. 뭐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네. 이 추진단이 이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충분히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용해인 의원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번갈아서 하자고. 번갈아서 하자는 제안도 민주당하고 소수정당하고 했었고요. 이렇게.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후순위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재정당들과 세력과의 이 논의 과정에서 네. 추진단이 주체가 돼서 이제 결정할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 예.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맏형 노릇을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희생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큰 책임을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좋은 결과를 낼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준위성정당의 본질은 위성정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점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어제 발표하실 때 보면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2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내용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그 특성상 법을 단독 처리할 수도 없고 네. 그럼 날치기 한다고 할 테니까요. 네네. 게임의 룰을 날치기 하느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지를 못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도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그런 이제 황당한 정부 여당에 맞서서 네. 제대로 협상 결과를 국민들 보시기에 번듯하게 내놓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네. 이런 불가피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큰 책임을 지겠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의 아주 무겁고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저는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요.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뭐 예를 들면 현역 의원분들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최대한 앞번호 그러니까 앞기호를 좀 받기 위해서 이 현역 의원분들이 좀 당적을 옮기는 작업도 혹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그 논의도 아마 이제 연합 정당의 형태를 꾸릴 때 논의가 될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의 녹색당이 녹색당인가요? 정의당, 네네. 합류를 하게 된다면 거기도 6석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요. 그래서 예. 뭐 많게 보면 7명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10명에 이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공천 컷오프 되거나 이런 분 말고 스스로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만 해도 꽤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이제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호를 앞순위로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뭐 조치를 취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그런 분들 말고 혹시 조국 전 장관이랄지 송영길 전 대표랄지 이런 분들도 창당 뭐 계획을 좀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그 연합 대상에 그 민주개혁 활동을 해왔던 분들에게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선거라고 하는 공학적인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 승부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민주개혁 진영의 승패, 국민적 승리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가 네. 이런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결국 추진단과 이 핵심 주체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 또 당사자들도 저는 뭐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저 뭐 연대랄까요? 이런 저는 가치 또는 명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승패가 달려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마 감안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느냐. 김의겸, 최강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운동권 어떤 특권 세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청산을 꼬집은 것 같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굉장히 황당한 적반하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이번에도 1월 31일 날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까지 정하고 준비를 당 사무처가 주도가 돼서 네. 준비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당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창당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께서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월 15일 전후쯤에서는 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위성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걸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작심을 하고 법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위성정당 만들기로 다 본인들은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내노란불에 극치고 네네.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벌써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익히셨느냐. 참 저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참 옹색하다. 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렇게 입장이 표변했나. 네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께서 기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총 끝나고 나서요.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측의 입장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협상 중단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 된 건지 궁금하고 또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을 정한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네네. 통보여서 네. 굉장히 당황했고요. 네. 황당했고. 근데 이유를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추측을 할 뿐인데 이제 지금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두 가지 협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연동형 제도대로 이대로 선거를 치르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협상 중단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추측컨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아마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당황한 건가요?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아마 그런 이제 당황함의 표현으로 예. 이렇게 좀 협상 중단 일단 하고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화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을 취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글쎄 다른 이유를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거구 획정 위해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이 지금 21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때까지는 마감 시한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나요? 협상을 좀 재개하긴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라도 예. 여야 간사 간에 한번 소통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간사 간에라도 일단 협상을 시작해서 네. 다시 좀 원내대표들과 지도부들에게 촉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참 아쉬운 거는 원래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 좀 제가 반대가 야당 됐다. 간사라서 도저히 이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네. 야, 제가 정말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명절 연휴 때라도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네. 적어도 선거구 획정은 빨리 끝내서 네네.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께 혼란은 이제 그만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아무리 늦어도 2월 22일 네. 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큽니다. 지금 뭐 저 국민의힘의 태도를 봐서는 네. 뭐 요만큼도 하여튼 뭐 양보 이런 거 생각도 없고 네. 합의 혹은 뭐 야당을 설득시키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고 가겠다. 이 대통령 스타일이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민주당의 공천 준비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어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좀 겨냥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내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정치 선배, 네.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들에게 용기 있는 결단,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는 공천, 혁신,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탈락시키거나 뭐 밖에서 이렇게 내리꽂기나 이런 걸 하기가 불가능한 뭐 원천 배제한다든가. 구조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아마도 공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결단들을 좀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배 정치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뭐 이런 언급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당내에서도 늘 그렇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는 참 시끄럽습니다. 예. 지금 근데 그 소위 친문계 뭐 박수현, 고민정, 임종석 뭐 이런 분들께서는 좀 그래도 발끈하시고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친명, 또 친문 간의 뭐 갈등설. 이게 설에서 끝나서 잘 봉합이 될지 아니면 그런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지금 이 발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4일 날 뵐 때 네. 명문 정권, 명문 정당 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 뭐 이렇게 칭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은 여전히 그런 양대 세력이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네.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밥그릇을 깰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중심을 형성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단합, 단결 이게 우선이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독점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고 민주주의 말살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하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께 혹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그거는 만약에 병리평으로 돌아가셨으면 네. 적당한 말씀이고요. 연동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무래도 좀 아프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재정당 재세력 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욕심쟁이처럼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네네. 온 국민이 함께 이번 선거를 마음 편하게 정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꼭 만들어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정말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왜 했는지 어떤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울